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대인관계 능력에 대해 설명드릴게요. 이 대인관계가 되게 중요해요. 시험에서도 많이 나오고. 시험에서 많이 나오는 거는 뭐 의사소통, 대인관계, 문제 해결, 수리, 뭐 직업력 이런 게 주로 많이 나오니까요. 그죠? 그만큼 조직에 들어가면요, 이 관계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대인관계 능력, 대인관계 능력. 글자 그대로 사람 간의 관계를 잘해야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대인관계 능력은 아주 중요한 하위 능력들로 많이 구성이 되어 있어요. 이거 5개네, 5개. 그죠? 첫 번째는 팀워크. 그러니까, 우리 조직은 다 팀으로 구성되어 있잖아요. 그죠? 보통 뭐 적은 경우에는 2~3명이 한 팀이 되고요. 많은 경우 10명, 뭐 12명 이렇게 한 팀이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팀워크가 깨지면, 팀의 생산성이 안 나오고 맨날 싸우고 갈등만 일어나잖아요. 그죠? 팀워크가 중요합니다. 아시겠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리더십. 그죠? 리더, 훌륭한 리더가 있으면 그 팀원들이 리더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막 그 존중하고 팀워크가 만들어지고 이게 다 연결되어 있습니다. 리더십 능력. 자, 세 번째는 인간은 막 이게 구조가 복잡하잖아요. 그죠? 뭐 개인적인 욕심도 있고 막 뭐 성격도 다 틀리고 가치관도 틀리고 다 그래요. 그래서 그렇게 하다 보니까 갈등이 맨날 생겨요. 그죠? 그래서 갈등을 잘 관리할 수 있어야 됩니다. 갈등 관리 능력. 그죠? 갈등. 이 갈등이 없는 세상은 오히려 이상한 거예요. 그죠? 갈등이 많이 생깁니다. 그걸 효과적으로 매니지먼트 할 수 있는 능력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 갈등 관리는 솔직히 좀 비슷해요. 근데 협상. 그죠? 협상 능력. 그러면 협상이 뭐 캠프 데이비드 협상, 뭐 이제 이스라엘하고 막 이집트하고 이런 아주 뭐 역사적 협상도 있지만은 실제로는요 아주 그냥 작은 것도 다 협상이에요. 그죠? 뭐 여러분 이제 집에서 이제 뭐 여러분들도 이제 직장에 들어오고 결혼도 해야 되는데 그럼 여러분들이 결혼을 했어요. 그럼 이제 아내하고 여러분하고 막 갈등이 생기는 거죠. 예를 들어서 뭐 재활용 쓰레기를 누가 버릴 것이냐 뭐 그런 것도 갈등이잖아요. 그죠? 그리고 서로 협상하는 거죠. 음식물 쓰레기는 네가 버려라. 재활용 쓰레기는 내가 버릴게. 요즘 아파트 가면 다 재활용 쓰레기는 남자들이 버리더라고요. 그죠? 이런 것도 뭐 묵시적이든 다 협상이 일어나는 거 아시겠죠? 이게 협상이 안 일어나면 막 쓰레기가 서로 안 버리니까 쓰레기가 쌓이고 막 그러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게 갈등이고 협상이 이게 막 정치적인 현상만 아니에요. 일반 생활에서, 가정에서, 직장에서 다 만들어지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 다음에 다섯 번째가 고객 서비스 능력. 요거는 전부 내부에 있는 거예요. 내부에. 그렇잖아요. 우리 상사와 나와, 다른 부서와 나와, 팀 내에서, 이건 내부에서 일어나는 거고요. 조직 내부에서 일어나는 거고요. 여기에 이제 하나가 더 들어갑니다. 외부. 제일 중요하죠. 고객이라는 게 딱 들어가요. 그죠? 그래서 고객한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아주 서비스를 잘해야 되는 거죠. 고객 만족. 요즘 고객 감동까지 해야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고객 서비스 능력. 그죠? 이 좀 틀리죠. 그죠? 이제 대인관계는, 다양한 구성원. 이건 외부 구성. 간에 원만한 관계를 형성하고 유지하는 거예요. 그죠? 이게 이제 대인관계 능력인데, 요 팀워크, 리더십, 갈등 관리, 협상은 내부에 있는 거. 다 구성원 간의 관계. 근데 여기에 이제 고객이라는 외부 요인, 외부 구성원하고 관계를 이제 고객 서비스는. 그래서 대인관계 능력은 요 5개로 구성이 됩니다. 하나 둘씩 볼게요. 시험에 이제 어떤 게 나오느냐 이런 것도 좀 중요시하면서 이제 실제 이런 부분들이요 다 하나의 이론에 다 있는 거예요. 뭐 경영학 중에서 조직 행동론, 오거니제이셔널 비헤이비어 보면요 팀워크를 어떻게 구축할지, 리더십, 모티베이션, 뭐 컨플릭트 매니지먼트, 뭐 니고시에이션 다 나오잖아요. 그죠? 이게 다 있는 거야. 아시겠죠? 이제 이건 있지만은 이게 이제 직장 생활의 기본이 되니까 모든 뭐 연구직, 개발직, 기술직 뭐 할 것 없이 다 필요하다. 그래서 이제 이게 직업 기초 능력에 선정된 겁니다. 아시겠죠? 자, 우선 첫 번째 팀워크 볼게요. 팀워크. 우선 기본적으로 팀이 협력하고 서로 이해하고 생산적이 돼야 되잖아요. 그죠? 그게 팀의 본질이거든요. 그죠? 그래서, 팀워크가 좋으면 성과가 나요. 자, 우선 기본적으로 팀워크, 그죠? 팀워크. 팀워크가 좋으면 팀의 성과가 나요. 그죠?
이게 기본이잖아요. 그죠? 그러면 팀워크를 촉진을 시켜야 될 거 아니에요. 또 팀워크를 깨는 사람도 있어요. 아시겠죠? 그 팀워크를 촉진시키기 위해서는 뭘 해야 되는지, 촉진에 방해하는 요 이런 이름을 이해하셔야 되는 거죠. 우선 첫 번째, 팀워크를 촉진시키기 위해서는 상식적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러분들도 뭐 학교에 보면 동아리도 있고 다 모임도 있잖아요. 그죠? 거기서 팀워크 깨는 사람도 있고, 이걸 막 팀워크를 활성화시키는 사람도 있어요. 그래서 술은 기본적으로는 상대방을 인정해야 됩니다. 동료 인정. 그죠? 상대방 인정. 동료를 인정해 주는 거죠. 그러면 팀워크가 생기게 되잖아요. 그죠? 인정하는 거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갈등이 생겼어요. 갈등은 인류의 역사상 인류의 역사가 있는 이상 갈등이 있다고 그랬죠. 그죠? 그럼 갈등이 반드시 생깁니다. 그럼 갈등이 생기면 해결해야죠. 그 갈등을 해결 안 하면요. 계속 이렇게 이게 가슴에 엉어리가 져가지고 팀워크 행성이 안 돼요. 그래서 갈등이 생기게 돼 있습니다. 그럼 갈등을 성성적 관점에서 해결해야 됩니다. 좋은 방법에서 갈등 해결. 그죠? 갈등을 해결해야 되는 거고, 갈등 해결하려면 서로 토의도 하고 다른 사람 인정해주고 듣고 뭐 하면 되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창의적 아이디어를 유발시키는 조직 문화를 만들어줘야 되는 거죠. 창의적 아이디어 유발, 창의적 아이디어를 끌어내도록 해야 됩니다. 그죠? 이런 것들. 그 다음에 서로 소통을 많이 의견. 네 번째는 의견 교류, 소통이에요. 소통. 이런 의견 교류, 의견 교류. 이런 부분을 많이 하면요, 팀워크가 촉진되는 거고, 성과 나는 거고, 이거 안 하고, 인정 안 하고, 갈등 그냥 방치하고, 갈등 해결에 방치하고, 그 다음에 창의적 아이디어를 유발해야 되는데, 그냥 매너리즘에 따라서 막 기존 방식대로 일하라고 강요하고, 그 다음에 이야기 안 듣고 교류 안 하고, 그러면 팀워크가 만들어질 수가 없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 팀워크에 대해서는 이 팀워크 촉진 요인을 여러분이 인식해 놓으시면 됩니다. 근데 좀 일반적인 내용이에요. 그죠? 또 따지고 보면 직업기 초능력은 일반적 상식이에요. 너무 어렵게 생각할 필요는 없어요. 자, 그 다음에 이 팀과 관련해가지고 하나들 꼭 중요한 게 있습니다. 이건 시험에도 한 번씩 나오는데, 자, 예를 들어서 지난번에 어느 그 공기업에 이런 문제도 나왔어요. 내가 회사에 들어갔는데, 다른 팀원들이 나를 인정을 안 해주더라. 그래서 내가 이 팀에 잘못 왔는지 퇴직할까 막 이런 고민하는 문제가 나왔어요. 근데 그 사람이 팀에 들어갔을 때 팀의 발전 단계만 이해하시면요, 그렇게 고민할 필요가 없어요. 조금 기다려야죠. 그죠? 자, 이 팀이라는 게 팀은 2명 이상으로 구성돼 가지고 뭔가 공통의 목적을 가진 이런 단체거든요. 그죠? 처음에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처음 사람이 만나면 싸웁니까? 안 싸웁니까? 안 싸우죠. 서로 견제하죠. 그죠? 저 사람이 누구인지를 탐색하잖아요. 그죠? 처음에는 서로 이제 형성기, 탐색기인데, 팀이라는 게 여러 명이 모였어요. 5명이 모여서 새로운 팀 만들었어요. 그럼 처음에는요, 서로 막 탐색합니다. 저 사람이 어떤 사람일까? 싸우진 않아요. 그죠? 그러니까 또 풀리 인정도 안 해줘요. 그죠? 이걸 갖다가 탐색기 또는 행성기라고 해요. 행성기. 팀이 서서히 형성되는 거죠. 그죠? 이게 보통 한 2, 3개월 걸려요. 그러니까 처음에 내가 들어갔는데 2, 3개월 동안에 별로 나한테 관심도 없고요. 그냥 그렇다고 해서 나에 대해서 불만도 제기 안 해요. 무관심한 것처럼 보이기도 해요. 그죠? 서로 견제하는 거죠. 그죠? 이게 이제 행성기 아시겠죠? 이 행성기가 지나면 한 3, 4개월 지나면요, 이제 싸워요. 아니, 왜 너는 일을 안 하느냐? 이건 네가 할 일 아니냐? 이렇게 막 싸우기 시작해요. 아시겠죠? 너 때문에 우리 팀이 생산성이 안 된다. 그걸 싸워요. 그러면 이걸 갖다가 격동기라고 해요. 격동기. 이때 되면요, 팀이 좀 막 난리가 나요. 서로 싸우고 잘잘못을 따지고 막 그래요. 그렇게 하다가 이제 서로 대화도 하면서 어느 정도 한 6, 7개월 지나면 이제 규범기. 뭔가 규칙도 만들고요. 자, 자기 업무 역할은 충실히 해야 됩니다. 아침에는 몇 시까지 와야 됩니다. 이런 나름대로 팀의 원칙이 만들어지기 시작해요. 이걸 규범기. 팀의 원칙, 규범기. 자, 그 다음에 성과가 나는 거죠. 성취기. 그죠? 성취기. 그러니까 팀이라는 거, 이게 한 빠르면 6개월, 늦으면 한 1년 걸려요. 자, 행성기는 뭡니까? 서로 견제하는 식입니다. 견제하다 보니까 비난도 안 해요. 아시겠죠? 여기서는 서로 구성원 간에 신뢰가 아직 형성이 안 돼 있어요. 서로 신뢰가 형성이 돼야 되는데 아직 신뢰가 미형성돼 있어요. 서로 아직 믿지 못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싸우지는 않아요. 대립은 서로 피하는 거죠. 견제하는 겁니다. 대립은 서로 피합니다. 서로 조망하는 거죠. 그죠? 그 다음에, 여기서는 밖으로 볼 때는요, 아무 문제가 없어요. 외견상으로서는 문제가 없어 보입니다. 아시겠죠? 이게 이제 지나가요. 그 다음에 이제, 격동기는 뭐냐면 서로 싸워요. 의견 차이가 생깁니다. 의견 차이가. 생각 차이가 나는 거죠. 이렇게 하는 게 맞다. 아니다. 저 방식이 맞다. 이렇게 싸우는 거고요. 그 다음에, 서로 경쟁해요. 이건 네가 해야 된다. 뭐, 이렇게 경쟁.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문제가 막 생기는 거예요. 그죠? 문제가 막 나타나요. 아시겠죠? 다툼도 생기고, 뭐 갈등도 생기고 막 그래. 그렇게 하면서 이제, 규범기에서는, 서로 갈등이, 이제 의견 차이가 갈등이잖아요. 그죠? 갈등이 해결되기 시작합니다. 그만큼 이제 서로, 대화하고 인정한다는 거죠. 그죠? 그래서 결국은 서로 믿음이 생겨요. 신뢰. 그죠? 그래서, 이 시기를 지나가면, 서로 인정해요. 서로 인정. 네가 없으면 안 된다. 우리 팀에는. 서로 장점을 인정하고 장점을 결합시키는 게 시작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업무 성과가 올라가고 팀이 생산적이 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걸 잘 이해하셔야 돼요. 처음에 조직에 들어가면 다른 사람이 나를 인정 안 해주고 믿지도 않고 무관심하고 그죠? 그래서 내가 잘못 들어갔나 보다 해가지고 팀을 나가면 안 된다는 거죠. 아시겠죠? 그래서 이런 팀의 발달 단계도 이해를 해주시는 게 조직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많이 됩니다. 이 부분이 이제 팀워크, 아시겠죠? 팀워크 능력이고요. 두 번째 리더십. 리더십에서는 여러분들이 주의 깊게 보실 거는 자, 우리가 조직에서 리더가 있고요. 관리자가 있어요. 이 차이만 좀 이해를 해 놓으시면 됩니다. 리더는 그죠? 좀 핵심을 하고 조직을 막 변화시키고 그 다음에 사람들을 막 이렇게 북돋아주고 격려해주고 이걸 리더라고 그래요. 대신에 관리자는요, 통제하고 관리하고 철저하게 규칙이나 또는 기구를 중요시하고 이런 겁니다. 그래서 다시 설명드립니다. 리더는 새로운 상황을 창조합니다. 반면에 관리자는요, 상황을 수동적으로 받아들입니다. 또 리더는요, 미래에 대해서 동료들을 같이 하자고 막 이렇게 의욕을 자극시키고 비저닝을 부여하고 그래요. 사람의 가슴에 한번 불을 이렇게 같이 해봅시다. 대신에 관리자는요, 사람을 감독하고 체크합니다. 아시겠죠? 또 리더는 핵심지향적입니다. 관리자는 유지지향적입니다. 리더는 사람을 중요시합니다. 사람이 먼저죠. 그죠? 관리자는 기계나 기구나 체계를 중요시합니다. 리더는 무엇을 할까 중요합니다. 리더는 어떤 방법을 할까 이런 걸 관리자는 그런 중요해요. 그래서 요 리더와 관리자의 속성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알면 됩니다. 또 리더는 부하 직원을요, 권한을 부여해요. 임파워먼트 시켜가지고 부하 직원이 막 자긍심을 가지도록 만들어줘야 되는 거예요. 이게 또 리더의 역할입니다. 임파워먼트 해주는 게 리더의 역할이다. 이렇게 리더십에 대해서는 리더와 관리자의 차이, 또 리더는 부하 직원한테 권한을 부여시키고 이걸 임파워먼트를 시키고 자긍심을 불러가지고 막 긍정적인 마인드로 일을 하게 만들어주는 것도 리더의 중요한 역할입니다. 그래서 리더십 능력에서는 리더와 관리자의 차이, 임파워먼트 이런 걸 이해를 해주시면 되고요. 이제 갈등 관리. 아까 말씀드렸죠. 인류의 역사는 갈등의 연속이다. 이제 인류가 생긴 이상 갈등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적정하게 갈등이 있는 게 좋은 겁니다. 갈등이 없다는 것은 서로 무관심하고 변화가 없다는 걸 이야기하는 거고요. 갈등이 너무 막 심해가지고 조직을 파괴할 수도 있습니다. 적정한 갈등은, 생산적인 갈등은 조직을 생산적으로 만들어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는 여러분들 이거 한번 생각해 보시면 됩니다. 자, 갈등은 뭡니까? 상대방하고 의견 차이, 대립, 이런 거거든요. 그죠? 그래서, 이제 갈등과 관련해가지고는, 갈등을 어떻게 해결하느냐, 사람에 따라서 해결 방법이 다 틀립니다. 자, 그래서 여기는 이렇게 볼게요. 갈등은 상대방하고 나하고 생긴 겁니다. 의견 차이. 그래서 여기 나의 기대가 있고요. 여기는 상대의 기대. 상대의 기대. 자, 그러니까 기대가 틀리는 게 갈등이잖아요. 그죠? 뭐 예를 들어서 세입자하고 집주인하고, 집주인은 전세 올려달라고 그러고 세입자는 뭐 못 올려주려고 그러고 이런 것도 갈등이잖아요. 그죠? 다 갈등 연속이죠. 그죠? 뭐 상급자는 부하 직원은 오늘까지 이 업무를 완료해 주길 기대하는 거고, 부하 직원은 오늘 개인적인 일이니까 내일 하는 게 기대 사항이고, 이거 다 그래서 갈등이 생기잖아요. 그죠? 그래서 뭐 엄마는 자녀가 공부를 열심히 하기를 기대하고,
자녀는 좀 쉬었다가 게임 좀 하고 나중에 공부하려고 그러고 그게 기대고 이런 것들이 다 상충이 생기는 게 이제 갈등이거든요. 그러면 사람에 따라서 갈등을 해결하는 방법이 다 틀려요. 자, 여기 보십시오. 나의 기대를 나의 기대를 포기하는 거죠. 상대방 기대를 포기하는 거죠. 이거는 갈등을 회피하는 사람 말이에요. 갈등 자체를 도망가는 거예요. 이 회피행. 가끔 회피행이 필요할 때 노사간에 막 마찰이 너무 심각해요. 그때는 잠깐 도망가는 게 좋습니다. 나중에 하는 게 좋습니다. 그죠? 뭐 이런 것도 전략적으로 필요해요. 도망가는 전략 이런 것도 필요해요. 자, 회피행. 그 다음에 여기는 어떤 사람입니까? 나의 기대를 충족시키고 상대방 기대를 깔아뭉탠 거죠. 그죠? 요거는 지배형. 상대방 갈등을요 눌러버렸어요. 지배형. 그 상대방은 엄청나게 이제 좌절한 거죠. 그죠? 자, 그 다음에 여기는 반대죠. 나의 기대를 다 그냥 없애버리고요. 상대에 맞춰준 겁니다. 그죠? 이거는 수용형. 상대의 기대를 수용한 거죠. 내 걸 다 없애버리고. 그럼 여기는 뭡니까? 나의 기대가 10개인데 5개만 충족시키고 상대방 기대가 10개인데 5개만 서로 주고받은 거죠. 그죠? 이거는 이제 타협형, 절충형. 서로 타협하는 거죠. 타협형, 절충형. 여기는 뭡니까? 나의 기대도 달성하고 상대방 기대도 달성하고. 이런 걸 통합형이라고 그래요. 통합형. 자, 그럼 중요한 거는 이게 제일 좋은 거죠. 그죠? 이걸 하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상대방 기도 충족시키고 새로운 그 솔루션을 찾아내야 돼. 아시겠죠? 창조적, 여기는 창조적 아이디어. 정말 생각지도 못한 창조적 아이디어를 만들어 가지고요. 그게 나의 기도 충족하고 상대 기도 충족하고 이런 새로운 방안. 이거 정말 훌륭한 갈등 해결 모델이죠.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갈등 관리에 관련해 가지고는 갈등은 지속적인 어쩔 수 없는 이제 생기는 현상이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잘 적극적으로 매니지먼트 관리하는 게 필요한데 사람의 성향 또는 뭐 상황에 따라서 이런 5가지 갈등 관리 유형이 있다. 이걸 좀 이해를 해 주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협상에 대해서 설명도 협상. 갈등 관리 유형 이해해 주시면 되고. 자, 여기 보시면 이제 협상 능력. 협상 능력은 그냥 이건 협상 전략만 좀 설명드릴게요. 우리 그 PDF 파일이나 또는 제 교재 이론 부분에 보면 나오는데 여러 가지 협상 전략이 있어요. 그 중에 몇 가지만 제가 중요한 거 설명드리면 C, bill, 그 다음에 change. 이건 뭐냐면요.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자, 이제 상급자가 사장이 직원들이 품질을 좀 개선했으면 좋겠다. 이게 사장의 기대사항이에요. 그 직원들은 우리 품질 좋은데 왜 또 개선해야 됩니까? 그럼 서로 이제 협상을 해야 되잖아요. 그죠? 그러면 어떻게 하면 이 직원들이 우리 회사 품질이 문제가 있다. 빨리 개선해야 되겠다. 이런 마인드를 가지게 만들어주고. 이게 협상이거든요. 사장하고 직원하고. 그래서 C, bill, change는 뭐냐면 고객이 우리 회사 제품을 사가지고요. 불평불만이 많아서 그걸 막 폐기 처분했어요. 이런 걸 보여줘요. 자, 보십시오. 보여주고 우리 제품이 문제가 있거나 느끼게 하고 그래서 우리 회사 품질을 바꿔줘야 되겠구나. 이 시각적 효과라는 거죠. 되게 여러분들이 회사 내에서 경영자가 직원들한테 고객 만족을 강조할 때 아무리 고객한테 잘해라 친절해라 이렇게 하기보다는요. 고객이 불만하는 동영상 같은 걸 찍어가지고 회사를 막 욕해요. 한일 회사 제품 쓰니까 뭐 문제가 많다. 그런 걸 눈에 보여주면요. 직원들이 느껴요. 그러면 사장은 직원들을 설득시킨 거죠. 협상을 성공한 거죠. 그죠? 예. C-bill change 이런 것도 있고요. 또 사회적 입증 전략 이런 게 있어요. 사회적 입증 전략. 사회적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사회적 입증. 이건 무슨 말이냐면 막 둘이서 갈등이 생겨요. 갈등이 생기면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할지 이런 생각을 전달해 줘요. 그럼 그 사람이 수용할 수가 있거든요. 이런 게 사회적 입증 전략 있고 또 반항심 극복 전략도 반항심 극복 전략. 반항심 극복 전략. 이건 무슨 말이냐면 이런 거죠. 엄마는 자녀가 내일 시험을 봐야 되는데 공부를 열심히 하기를 원하는데 자녀가 공부를 안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자녀 입장에서 보면 자기는 10분만 쉬어가 공부할 텐데 엄마는 지금 당장 공부를 안 하니까 그래서 엄마가 막 가서 공부해! 이렇게 하면 자녀가 반항을 해가지고요. 책 듣고 나가버려야겠죠. 그러면 결국은 엄마의 욕구를 기대를 충족시키지 못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 반항심 극복 전략은 공부해 아니면 결혼하려는 사람들을 헤어져 이렇게 하면요 반항심이 생겨가지고요 공부를 더 안 해요. 이럴 경우에는 그 반항 심리를 미리 이용을 해가지고요
뭐 예를 들어서 친구가 공부하는 걸 보여준다든지 이렇게 하면 또 공부를 하게 돼요. 뭐 이런 여러 가지 협상 전략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여러분들 이론을 잘 읽어보고 참고를 하면 될 것 같고요. 자, 마지막으로 5번째 고객 서비스 능력. 여기는 이제 우리가 특히 공기업 같으면 고객 서비스가 중요하잖아요. 굉장히 중요한 항목이 고객은 기업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구성 요소죠. 그죠? 그래서 이 고객 서비스 능력에 대해서는 고객이 불만을 제기했을 때 고객 불만 처리 8단계 모형이 있습니다. 8단계 모형. 여러분들 이게 시험에 여러 번 나왔어요. 이거는 8단계 모형을 이해하셔야 됩니다. 자, 첫 번째는 고객 의견을 들어야 되는 거죠. 경청. 이게 프로세스입니다. 단계입니다. 이게 1단계 경청. 잘 들어야 돼요. 거기 이거 제품을 사갔는데 불만이 많으니까 거기서 공감회가 듣지 않고요. 싸우고 설명하고 뭐 설득시키고 충고하면 절대 안 됩니다. 경청해야 되고요. 그래서 고객이 우리 제품에 대해서 그렇게 관심을 가지고 문제를 제기해 주니까 감사합니다. 이렇게 감사를 표시해야 돼요. 감사 표시. 자, 세 번째는 뭘 해야 됩니까? 죄송합니다. 저희들이 불찰입니다. 사과해줘, 사과. 이렇게 쓸게요.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우리가 꼭 해결하겠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해결 약속. 문제를 우리가 해결하겠습니다. 해결 약속. 이게 네 번째죠. 그죠? 그 다음에 다섯 번째는 문제 해결을 위한 방안을 찾아내 정보를 파악해야 됩니다. 진짜 문제가 있는지. 그죠? 그래서 이제 다섯 번째는 정보 파악. 문제 해결을 위한 정보를 수집하는 겁니다. 정보를 파악하는 거죠. 그 다음에 정보를 파악했으니까 여섯 번째 신속하게 처리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신속 처리. 그 다음에, 일곱 번째가, 처리를 확인하고 이제 사과해야 되는 거죠. 그죠? 확인. 신속하게 이제 고객뿐만 처리를 확인해야 됩니다. 확인. 그 다음에 여덟 번째가, 피드백. 그래서 고객이, 거기에 대해서 만족하는지 피드백 해야죠. 그죠? 피드백. 그래서 다시 정리드립니다. 고객 서비스 능력에서는 시험이 여러 번 나온 게 고객 불만 처리 8단계 모형. 그래서 경청, 감사, 사과, 해결 약속, 정보 파악, 신속 처리, 처리 확인, 피드백. 여기서 뭐 하나를 가로치고 나오기도 하고요. 그다음에 각 단계마다 특징을 물어보는 경우도 있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요. 대인관계 능력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는데 대인관계 능력은 팀워크 능력, 리더십 능력, 갈등 관리 능력, 협상 능력.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고객 서비스 능력 이렇게 5가지로 구성되어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됩니다. 자, 여러분 감사합니다.